라스트 있게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선박 엔진 업체들 연이은 수주 잭팟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K 선박 엔진 올해 역대급 수출액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HD 현대 마린 엔진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조선주들 사실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정한 네.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랠리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엔진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선박 엔진 기술 자체가 중국보다 앞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쪽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거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기술력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한국 쪽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점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엔진 쪽은 지금 선사 쪽보다는 시세가 덜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시세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전 고점을 22,000원대를 확실하게 지금 오늘 돌파해주는 모습 나왔고 오늘 개파락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봉 하나 없이 오늘 깔끔하게 양봉을 지금 만들어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요. 4분기도 좀 괜찮은 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전고점 부근이 사실 24,850원 부근인데 25,000원 위로 올라선다고 한다면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IMO라는 국제 회사 기구에서 지금 바다에서도 어쨌든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법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박에서도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늘어갈 전망이다. 이러한 부분들. 그러면은 친환경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도 어쨌든 엔진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이 돼야 되고 구조적으로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요까지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이 상승세 저는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박 쪽보다 이 엔진 쪽은 지금 시세가 덜 올랐다. 추가 시세가 열려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잘 나왔고 앞으로도 전망도 좋고 그리고 친환경 모멘텀도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담아봐도 좋겠다. 두 분께서 모두 동그라미 의견을 들려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탄소 포집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유니드의 주가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탄소 포집에 사용되는 가성 칼륨이라고 하는 물질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죠. 자, 이곳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 들려주셨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일단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앵커님께서 중요한 포인트 다 말씀 주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한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경쟁사가 많은 상황 속에서 1등을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경쟁사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제품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 유니드의 외형 성장과 함께 앞으로 주가의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CCUS라고 하는 단어를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탄소 포집을 이야기를 하는데 CCU와 CCS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CCU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서 이제 탄소를 뽑아내 가지고 그걸 재활용하는 건 이제 CCU라고 하고 CCS 같은 경우에는 탄소를 뽑아내서 그것을 이제 다른 곳에 묻거나 저장을 하는 걸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CCU보다는 CCS가 조금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들을 실어 나를 배들이 필요한 거고 저장을 할 곳들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과 칼륨이라고 하는 물질, 수산화칼륨, 질화칼륨 이쪽이 유니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이슈는 화두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 저는 유니드 지금의 위치라면 왜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을까라는 물음표도 있어요. 이마만큼 기술력도 있고 시장 점유율도 좋은데 왜 못했을까라는 궁금함이 있을 정도로 지금 주가의 위치는 낮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종가 베팅을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니드만큼은 저는 좀 길게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사가 사실상 없는 구간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친환경이 화두로 떠오르는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 종가 매수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더불어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좀 핫한 종목이죠. 퓨런티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발 이슈로 최근 주가 변동성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엇갈렸어요. 일단은 김대성 본부장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 여기서 테슬라가 한번 조정 나왔다 그래서 네. 테슬라의 시대는 끝이 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뭐 급락이라는 표현들을 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들이 최근 올라온 것 대비 조정의 폭은 그렇게까지 급락은 아니었고 더 가기 위한 이제 숨고르기가 나오는 어떤 출발점이니까 저는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가 결국 전기차에서는 지금 비중이 의존도가 낮아진 상황인 거죠. 대신에 FSD라든지 로봇 쪽 공교롭게도 이 두 산업이 필요한 것은 바로 카메라 모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도 이제 자율주행이 크게 테슬라의 FSD와 구글의 웨이모가 있는데 구글의 웨이모는 카메라 모듈 플러스 레이더 센서고요. 이 테슬라 FSD는 전체 카메라 모듈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관련한 기업들은 당연히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납할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퓨런티어도 삼성전기와 LG이노텍에 납품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거쳐가야 되는 상황이라 향후에 마진율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진율이 만약 굉장히 견고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퓨런티어 여기서 끝날 시세는 아니고 계속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종가 베팅의 의견을 좀 드렸는데 네.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변동성도 있었기에 만약 100만 원을 가지고 그동안에 1차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번에 만약 이 퓨런티어를 공략을 하실 때는 50만 원. 그러니까 매수는 하시되 비중을 조금 적게 가시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테슬라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 베팅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다만 직납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마진율 체크는 필요하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조 본부장님께서는 왜 X 주셨을까요? 네, 아까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대부분 보시면요, 지금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뭔가 납품하는 기업들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 관련주임에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분명히 LG이노텍이라던가 삼성전기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 반대로 저는 마진율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도 항상 그랬죠. 뭐 이런 테마가 형성되고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던 것들이 결국에는 그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막상 오르고 나서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실적이랑 수익성은 어떻게 될 건데를 체크를 해본다고 한다면 거기서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오는 거를 우리는 올해만에도 많이 봤어요.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랬기 때문에 저는 물론 많이 올라갔고 추세 자체도 좀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좀 물론 변동성은 있지만 테슬라의 그럼 어쨌든 그럼 납품은 맞으니까 직납은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익성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 이유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너무나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간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올라가는 거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어쨌든 테슬라가 지금 만약에 완전 주행 서비스를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몇이 될까를 생각해 본다면 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테슬라 완전 주행이 서비스를 해서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랑 면적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서도 테슬라 FSD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저는 우리 정부에서도 어떤 법제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뭔가 리스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특성이죠. 우리나라 인구 밀집도와 그다음에 도로도 좁고 미국에 비해서 그러면은 맞아요. 완전 자율주행이 될 여건 자체가 물론 뭐 될 수도 있지만 사고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오르고 물론 수익성도 좋겠다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올라가더라도 네. 막상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슈가 생기고 테슬라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또 반응은 또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지금 이쪽 말고 아예 다른 쪽을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자율주행을 보더라도 네. 그냥 오히려 차라리 진짜 직납하는 쪽으로 아, 차량용 반도체 직납하는 쪽으로 전장 쪽으로 보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뭐 국내 운전자들이 테슬라 FSD가 뭐 부산 한번 가봐라 이거 잘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하시는데 네. 비슷한 의견을 좀 들려주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테슬라 수혜는 맞는데 수익성 같은 거 이거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두 분 의견이 엇갈렸지만 신중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입니다. 우리넷인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아주 뜨거운 섹터다 보니까 지금 엑스게이트가 계속 가다가 오늘은 좀 급락이 나왔는데 우리넷은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좀 방향 잡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넷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또 엇갈렸네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양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봤는데 네. 이해는 안 갑니다. 네, 아마 너무 어려운 개념이시죠? 시청자분들도 어려워요. 아실 네. 것 같은데 예.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쓰는 컴퓨터보다 거의 뭐 수백 배, 수천 배 지금 처리 속도가 빠른 이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두 가지를 잡아야겠죠. 높은 가격 그리고 높은 발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때문에라도 이걸 과연 만들 수 있는 곳이 몇 개가 있을까? 그리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산업이 몇 개가 있을까? 그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미국이야 굉장히 적용할 부분들이 많죠. 하지만 그 외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불하고 과연 어디에 이것을 이제 쓸 것인가? 저는 이것을 좀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지금은 기술력에 대한 어떤 혁신, 뭐 신선함 그걸 떠나서 미국 증시 안에서도 양자 암호라는 섹터가 지수의 조금 방어적인 그런 분야로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다른 종목군들이 다 무너졌는데 네. 양자 암호 쪽은 시세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도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이 시세가 나왔는데 문제는 우리넷, 우리로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지금 거론되는 기업들 실제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양자 암호라든지 양자 컴퓨터를 직접 연관이 있게 만들 수 있는 쪽은 두 군데입니다. KT와 SK텔레콤. 그런데 오히려 통신사 쪽은 움직이지 않고 과거에 통신사로부터 어떤 프로젝트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던 기업들이 과거 이력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은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은 미국도 가장 빠른 시계열이 2030년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빨라야 2030년인데 그럼 지금 2024년도에서 약 5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될 사업부는 저는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통신 뭐 대장주 아니면 통신주가 오히려 더 맞지 않겠는가? 지금 이 종목군들은 단순 테마적으로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저는 X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기술의 실체를 갖고 있는 쪽은 이쪽은 아니다, 통신 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주호 본부장님은 반대로 동그라미를 들어주셨네요. 네, 뭐 말씀하신 거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같은 생각이고 네. 그러면 우리나라 과연 양자암호 기술 가진 회사가 있냐? 지금 없어요. 사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수 의견 드린 이유는 지금 시장은 원하고 있습니다. 아, 양자 컴퓨터를 원하고 있고 네.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이 빠지던 오르던 이쪽을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대부분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불리는 기업들이 다 보안 솔루션 관련된 기업들이고요. 네. 그리고 통신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양자 컴퓨터 자체가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통신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주가 시세를 불러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면은 사실 매수하기 좀 껄끄럽죠. 네. 그리고 보통 다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매수하기 껄끄럽지만 그래도 시장은 원하고 있고 특히나 퀀텀 컴퓨팅은 지금 올해만 1,800% 올랐던 그런 엄청난 종목이 네. 지금 미국에 여러 개 있죠. 예,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이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관이 없을 수가 없는 게 따라갑니다. 우리나라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 시장을 동경하듯이 어쨌든 주가도 그러한 미국에서 강한 테마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도 어떻게든 관련주들의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점. 그렇다고 한다면 네. 오늘 윗꼬리를 달았지만 그래도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서 또 양자 컴퓨팅 관련 주들이 나온다면 상승이 좀 내일도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길게 보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문 부호가 찍히고 있다. 두 분 모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공통적인 의견을 주셨거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조 본부장님께서는 시장이 원하고 있다. 돈이 여기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으로 좀 시세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갈렸고요. 다음 종목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입니다. 솔리드인데요. 이 종목은 또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의견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일치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 먼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선 종목에 대해서는 X를 주셨는데 이 종목은 네. 또 O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양자컴 말고 다른 거에 좀 주목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뭐 양자 쪽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네. 외의 쪽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양자 쪽을 체크를 해보면 SK텔레콤과 양자 키 배분 키를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납품한 이력이 있어요. 네. 그렇기에 이 기업은 기술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R&D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평가를 저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외 논외 그러면 이 양자 쪽에서의 성과가 굉장히 커질 때까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사업부는 있을까라고 하면 당연히 오픈랜 쪽에 대한 성과는 충분하다. 이 오픈랜이 뭐냐면 과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가 통신 장비주를 거의 시장을 점령하듯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 제품을 썼어야만 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든 것도 미국이고 또 이제 삼성전자였고요. 그러니까 통신을 A라는 A사에서 깐다 하더라도 B사의 하드웨어, C사의 하드웨어를 쓸 수 있게 이제 호용이 되는 것은 이제 오픈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오픈랜은 선택이 아니라 지금 필수적으로 모든 전 세계 관련 기업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안에서 저는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 실적을 바탕으로 여기서 벌어들인 돈을 바탕으로 양자 쪽에 대한 R&D를 충분히 길게 좀 연구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길게 보셔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줄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이제 최근 미국이 이제 그동안 멈췄었던 이제 5G에 대한 투자를 다시 한번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중국 거를 걷어내고 거기에 이제 다른 나라 걸 채우는데 그 다른 나라의 후보가 결국 우리나라 삼성전자 밸류 체인이기 때문에 저는 솔리드에 대한 관심도는 높게 보셔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앞선 종목과 의견이 달랐던 이유 결국 관련해서 실질적인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오픈랜에 관련된 기술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종가 매수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같은 생각이고요. 네. 사실 그거를 조금 쉽게 더 붙여서 설명드리면 네. 오픈랜을 약간 우리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요즘에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 폰이랑 네. 케이블이 같죠? 타입이 같아졌죠, C 타입으로. 네네. 그래갖고 국제 규격을 C 타입으로 맞췄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고 저기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솔리드는 5G 관련 섹터군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몇 안 되는 사실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중장기로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컴퓨터 모멘텀도 있는데 오늘 그 중국의 그 무선 랜 와이파이 같은 거 그거 네. 규제한다는 소식가 나오면서 지금 오늘 상승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통신과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사 수익 가능성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까지 그러니까 모멘텀을 좀 여러 개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오늘 거래량 자체도 나쁘지 않게 좀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 시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5G 섹터 하면 많은 분들이 실적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섹터 내에서 그래도 실적이 찍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분 모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